자, 이제 낸도로이드 이거 기본형 만들기도 했고 밖에 외부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가지고 포토샵에서 이제 그 채색하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봤었는데, 이미지가 이제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 적용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여기에다가 덩어리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론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 먼저 우리가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사용할 때도 이거 덩어리를 넣는 거에 대한 그런 팁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채우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어를 락으로 잠궈주면, 이게 레이어 락이거든. 레이어 락으로 잠겨주면 이거를 이제 브러쉬를 칠해도 밖으로 안 나갑니다. 이거를 마스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림자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칠한 다음에 브러쉬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컬러를 선택해서, 이제 전에 그 색 선택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으니까 그림자를 요 색깔로 선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조금씩 넣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3D에서는 땡입니다. 이거 이렇게 브러쉬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브러쉬질을 압도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얇게.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는데, 원에다 이제 그림자를 넣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오래 안 걸리지. 이렇게. 근데 금방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지금 프로젝트 상에서는 이렇게 칠해도 이게 보이지가 않을 거야. 훨씬 진하게 칠해줄게.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지가 않네. 이거. 뭐 어느 정도까지 밝아져? 이 정도까지 밝아져야 되나? 그러네. 그라데이션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었는데, 근데 이 그라데이션을 우리가 무조건 그런 브러쉬질로만 넣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작업하던 여기에서 얘를 빼고 이걸 그대로 저장을 하세요. 이 레이어를, 칠했던 레이어를 빼고. 그러면 이게 흰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상태에서 0번을 누르면 렌더 투 텍스처라고 해서 해당 텍스처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림자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 시켜서 뽑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Shift Q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이미지로 뽑는다고 하면 패딩이라는 값이 있는데, 그냥 나머지는 보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내려갈 겁니다. 기본 상태는 어느 걸 준비해야 되냐면, 렌더링에서 렌더 셋업에서 렌더러가, 여기 요걸 렌더러라고 합니다. 렌더러가 스캔라인 렌더러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렌더링에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렌더 투 텍스처라는 게 있는데, 렌더 투 텍스처를 고른 다음 밑으로 쭉 내려보면 패딩 값을 1024 사이즈가 몇이지 이게? 1024로 할 거예요. 1024로 할 때는 패딩, 즉 이미지가 약간 더 넓게 퍼져 가지고 그 UV에 의해서 끊기는 곳에서 점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6 정도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매핑은 안 하고 Use Existing Channel, 그러니까 UV
매핑 코디네이트는 UV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UV라고 써두면 되는데 그렇게 안 써놨어요. 맥스할 매핑 코디네이트라고 해가지고 매핑 좌표 이렇게 되는 UV랑 같은 말이에요. 채널 1번으로 잡으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서 아웃풋에서 애드를 누른 다음 컴플리트 맵을 선택하고 애드 엘리멘츠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1024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셀렉트 앤 커먼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위치 어디로 잡으실 겁니까? 이름은 D로 할 겁니다. 다시 D. 네. 그리고 이거를 저장하는 경로는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폴더에다 넣을 거예요. 랜드로이드 볼트보이에다가 랜드로이드 D라고 해서 TGA 파일, 타갑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텍스처를 쓰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타갑 파일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세이브를 합니다.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까요? 라고 하는데 32비트에 컴프레스 되어 있고 프리 멀티플라이드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기본 세팅인데 딱히 건드리지 않고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왼쪽 밑에 렌더를 눌러주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뽑혀진 이미지는 방금 전에 뽑을 때 다시 D라고 해서 뽑았지.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포토샵에 가져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채널에 보면 알파가 있고요. 이 알파를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알파 레이어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RGB에 가서 레이어에서 컨트롤 J를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덩어리가 뽑혀져 있는 이런 그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그대로 저장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맥스에서도 플랫 컬러를 선택한다면 이 이미지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미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방금 뺐어요. 랜드로이드 D를 한번 넣어볼게. 이거를 넣으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 보여지게 하기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고 있는 위치의 그 거기에 기반에 따라 가지고 지금 3D 상에서는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미지로 뽑아준 거예요. 즉 내가 여기를 라이트를 만약에 써가지고 보여주는 이미지를 되게 깔끔하게 보여지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로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 때는 라이트에 들어가서 포토메트릭에서 스탠다드를 고른 다음 스카이라이트를 바닥에 하나 설치합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를 쓸 때는 반드시 렌더에서 캐스트 섀도우를 찍어줘야 돼요. 캐스트 섀도우는 기본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레이퍼 샘플이라고 해서 이 밑에 수치값이 나와 있는데 레이퍼 샘플을 증가시킨다면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림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컴퓨터가 압도적으로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렌더 하는데 5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20에다 기본으로 두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 테스트를 해볼 건데 렌더 테스트는 Shift Q를 눌러보면은 바로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그림자 상태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 정도로 나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저거보다도 조금 더 라이팅이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디퓨즈에서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고 찍어주고 한 이 정도 그림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2개를 더 넣을 거예요. 이거는 옴니 라이트를 하나 설치해 준 다음에 옴니 라이트에 의한 거리 측정도 볼 겁니다. 섀도우를 클릭해 준다면 옴니 라이트에 의한 섀도우가 들어가서 보이게 될 거니까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 Shift Q를 눌렀을 때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근데 나는 라이트가 이렇게 세기를 원하지 않아요. 0.5 그리고 거리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시 렌더를 걸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겁니다. 요거보다도 조금 더 적어도 되겠는걸?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면 얘를 Shift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뒤쪽에다가 또 놔주세요. 앞뒷면을 뽑을 거니까. 그 다음에 측면 쪽에서 이렇게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는지. 이 정도면 쓸만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도 한번 보고. 괜찮네. 네. 자, 그럼 이걸 갖다 쓰도록 하죠. 이렇게 라이트 설정이 끝났으면, 그러니까 라이트에서 내가 뭐 만진 게 없죠? 그냥 그지? 뭐 딱히 뭐 체크한 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갖다 놓고 섀도우를 체크해서 그림자가 들어가겠고, 멀티플라이어를 약하게 해서 라이트의 강도를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매테리얼의 컬러를 조금 밝게 만들어서 좀 더 밝은 정도로 나오게 해줬는데, 요거를 조금 어둡게 해준다면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되냐면 요런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약간 밝은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었다면은 이거를 이미지로 뽑을 수 있다 없다? 있다. 0번을 눌러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세팅을 그대로 다 돼 있죠. 이거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쓰기 전에 이게 외부 프로그램에서 열려 있다면 덮어쓰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에 열려 있는 이미지를 끕니다. 저장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자, 렌더 오버라이트 한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그 렌더링에 의한 그림자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미지는 다 뽑혔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다 뽑혔으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작업을 하던 그 여기 UV 요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작업한 요 이미지를 컨트롤 J 누르고 이렇게 뽑아낸 다음, 이런 식으로 투명도가 뚫려 있어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다른 이미지 파일에 해당 좌표를 그대로 옮겨 놓고 싶다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옮기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멀티플라이로 바꿔서 해준다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준다면 매테리얼에서 내가 지금 작업한 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그거 넣어줬을 경우 이렇게 아까 전과는 다르게 얘를 플랫으로 바꿔줘도 이미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뽑아내는 세팅을 한번 만들어 두고 여기다가 캐릭터 모델링을 넣어둔 상태로 렌더 투 텍스처를 이용한다면 어떤 많은 캐릭터를 만들든 간에 기본 그림자를 다 넣은 상태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기본 그림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너무 색이 좀 그냥 어둡게 들어가니까 어색하다 그랬을 경우 조정 레이어가 이 밑에 있는데, 여기서 그라디언트 맵을 눌러서 그라디언트 맵에서 내가 원하는 그라디언트를 넣음으로써
원하는 색상에 맞춰서 그림자를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 그림자는 좀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이트 쪽에서는 좀 더 밝은 느낌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준 상태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쪽으로, 그렇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이 정도 그래가지고 오케이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걸 멀티플라이로 더해서 들어가게 해줄 경우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고, 노말이고, 그 얘가 멀티플라이, 그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런 식의 구조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림자의 색을 바꾸고 싶다면 이 컬러만 바꾼다면 그림자의 색상이 요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네. 한번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색상을 바꿔가면서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끄고, 이거 너무 분홍분홍하니까 이거 조금 다른 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내가 원하는 색은 좀 이런 색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 한 이쯤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색상이, 여기는 조금 더 이쪽이면 될 것 같고, 무채색으로, 그렇지, 이렇게 이 색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정도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을 바디 페인터로 옮겨가지고 채색을 하는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익스포트 시킬 때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항상 기억해 둬야 될 규칙입니다. 리셋 엑스폼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걸어 놓으세요. 이전에 했습니다. 뭐 또 거세요. 그리고 요 위치 000, 000, 000을 맞춰서 해당 랜도로이드의 위치가 좌표값 000에 맞도록 고정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시켜서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누른 다음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OBJ로 저장을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OBJ를 많이 쓰게 될 거기 때문에 OBJ로 하겠습니다. 랜도로이드 오늘 날짜로 적을게요. 2003 26.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이게 저장 옵션입니다. 익스포트 시킬 때 저장 옵션은 요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뭐 다른 데서는 요 옵티마이즈 밑에 거 다 끄고 로고도 끄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 켜놓으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익스포트 합니다. 그럼 이제 바디 페인터 3D에서 새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 꺼놨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사용하는 버전은 R20입니다. 파일에서 오픈을 하면 돼요. 오픈을 한 상태로 방금 전에 오늘 날짜로 저장한 OBJ 파일이 있고 MTL 파일이 있는데 OBJ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간혹 집에서 확장자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게 파일 이름이 똑같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탐색기에서 탐색기에 옵션이 있거든. 여기 보기가 있어요. 보기를 클릭하고 여기 보면 옵션이 있는데, 옵션 밑에를 보면은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보기에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명 숨기기를 끄세요. 그리고 숨긴 파일 폴더 또는 드라이브 표시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표시하세요. 적용, 확인. 이렇게 하면 확장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OBJ를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열기 했을 때 옵션은 다음과 같이 뜨고요. 이 중에 건드려야 될 거는 인버트 트랜스퍼런시만 꺼주시면 됩니다. 옵션이 이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옵션으로 바뀌어 있을 경우 이 옵션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OK를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적용 안되고 시커멓게 나오는데 괜찮은 걸까요? 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외부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뒀던, 자, 이건 끄고 요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끄세요. 바디 페인터와 포토샵에서 동시에 열려 있을 경우 바디 페인터에서 작업이 다 끝난 상태로 저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토샵에 왔는데 파일이 떠있고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 중이니까 불안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하겠지만 바디 페인터에서 작업했던 모든 작업량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끄세요. 그냥 다 이렇게 다 끄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옵션들 중, 다시 켜서 볼게요. 포토샵에서 사용되고 있는 옵션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이런 조정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옵션을 켜놓은 것들이나, 또는 여기 보면 이제 포토샵에 펜툴이라고 있거든요. 포토샵에 펜툴을 이용해 가지고 쉐이브 형태로 만들어낸 그런 이런 기능들은 외부 프로그램에서 연동되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에 떠놓은 애들은 다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머지 시켜서 한 레이어로, 일반 레이어로 만든 뒤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끄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에 와서 외부에서 작업을 했던 거를 여기에 적용돼 있으니까 열기해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럼 이게 레이어에서도 열리는데 매테리얼에는 아직 저장이 안 돼, 아니, 매테리얼에는 적용이 안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적용돼 있네. 근데 지금 칠해지진 않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랜드로이드가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X 표시가 되고 꺼져 있어요. 이걸 클릭하고 매테리얼을 누른 뒤에 매테리얼에서 지금 경로를 찾지 못하는 게 중간에 한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텍스처를 클릭하고 내가 지금 새로 연 랜드로이드 UV PSD를 클릭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매테리얼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고 레이어도 나오고 있고 가운데 컬러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컬러 갖다 놨고요. 이게 원래는 어딨냐면 이게 여기 안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같이 들어가 있을 경우 항상 레이어는 봐야 되잖아요. 컬러도 항상 봐야 되잖아요. 브러쉬를 클릭했을 때 여기 뜨는 브러쉬 옵션도 항상 봐야 되거든요. 세 개를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컬러를 여기 네모 모눈을 클릭해서 중간에 갖다 놓고 여기 두 번째 탭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쏠쏠하고 괜찮습니다. 요게 색깔 선택할 때. 그래가지고 요거 선택해 놓고 대기시켜 놔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는 레이어가 떠 있는 상태로 요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레이어가 지금 이거 뜬 것과 다르게 뜨거나 아니면 나는 이 레이어를 항상 바디 페인터 낄 때마다 컬러 가운데다 놓고 이러는 거 너무 귀찮아서 항상 이렇게 컬러가 가운데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윈도우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보면 레이아웃에서 바디 페인터 3D 페인트를 클릭하면 이 형식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컬러는 중간에 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항상 이렇게 띄울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Save as Startup Layout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놓으면 앞으로 바디 페인터가 뜰 때는 항상 이렇게 뜹니다. 편하겠죠?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번거롭게 클릭해 가지고 이걸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를 클릭해 가지고 브러쉬를 여기에다가 칠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칠해지지가 않네. 텍스처 나와 있고 잠깐 문제 해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는 것처럼 방금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줄게요. 방금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에 내가 이거를 메테리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파일에서 익스포트 셀렉티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원래 메테리얼이 크리에이티브 메테리얼을 만들고 메테리얼 라이브러리를 생성합니다. 근데 지금 메테리얼이 여기에서 진행이 될 때 렌더 투 텍스처랑 연동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미지를 뽑으면 여기 들어가도록 돼 있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이쪽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미지 표시는 되는데 브러쉬가 칠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익스포트를 할 때 문제가 되는 메테리얼 자체를 생성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꺼서. 이게 메테리얼 생성창이거든. 생성하지를 않고 내보냈더니 바디 페인터에서 불러질 때 아까 그냥 어떻게 됐었냐면 이걸 끌 수가 있나? 이렇게 불러졌거든. 흰색으로. 그래가지고 흰색으로 이렇게 불러졌는데 흰색으로 불러진 상태에서 텍스처에다가 비트맵을 넣고 UV를 키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럼 이제 레이어에 가가지고 이제 기본 칠하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기본 칠하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카메라에서 패러렐로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왜곡 없이 보도록 이런 식으로 잡아서 보면 되겠고요. 디스플레이에서 콘스탄트 쉐이딩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쉐이딩 넣어가지고 그 쉐이딩이 없게 해가지고 우리가 뽑아놓은 그림자를 그대로 보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 밑그림 그리기나 뭐 이런게 훨씬 쉬워집니다. 아무래도 그림자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를 노말로 두고 컬러에서 컬러를 적당한 색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채색할 때는 요쯤 컬러가 괜찮을 것 같아요. 브러쉬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이제 다루면 되고, 바디 페인터에서의 카메라 다루기, Alt 누르고 왼쪽 클릭이 회전, Alt 누르고 가운데 클릭이 이동, Alt 누르고 오른쪽 클릭이 확대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Alt를 누르면 카메라 회전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회전 시작되고 이동되고 확대 축소되고, 그럼 됐죠? Alt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고, 요게 텍스처 창이어서 텍스처 뷰 보기가 있고, 저장은 파일에서 세이브 텍스처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텍스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됩니다. 둘 다 같은 메뉴입니다. 다른 메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찍 거봤는데 필압이 없죠? 그럼 필압을 생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브러쉬 옵션 창에서 프레셔 왼쪽에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면은 펜 프레셔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필압을 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필압을 준 다음에 사용하려고 할 때는 필압이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필압이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근데 이 필압을 좀 포토샵과 비슷하게 하고 싶다면 이걸 50%로 까면 됩니다. 그럼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토샵과 좀 더 비슷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드니스를 증가시켜 봅시다. 그 다음에 사이즈도 증가시켜 보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스페이싱을 줄여주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 하드를 빼주고,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여기다가 덩어리를 한 번에 좀 편하게 넣는 방법을 팁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색깔을 붓는데 색깔을 흰색으로 부읍시다. 흰색. 흰색으로 넣고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브러쉬를 크게 키우고 레이어를 하나 새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카메라 돌리기를 할 때 집에서 이제 이거를 시도를 하는데 카메라가 영 이상하게 돌아가고 바디 페인터가 막 난리가 난다 그러면 인풋 디바이스에서 그래픽 타블렛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게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인풋 어디 있다? 인풋 디바이스에 있다. 인풋 디바이스에 없는 9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페이스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넘어갈게요.
바디 페인터 3D 메뉴에 보면 프로젝트 온 인비지블 파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젝션 페인팅 할 때 안 보이는 뒤편에도 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 놓으면 덩어리 작업을 할 때 매우 편해집니다. 그래서 덩어리 작업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오른쪽 아래 레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션 페인팅을 활성화 시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새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프로젝션 페인팅 레이어 약어로 PP 레이어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클릭하고 드래그 함으로써 지금 흰색이구나. 잠깐만요. 색을 좀 넣어 봅시다. 색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덩어리를 표현해 줄 수 있다. 그 덩어리랑 어떤 거냐, 오브젝트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에 당연히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 얘가 아무래도 동글동글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위아래에 의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림자가 조금 더 진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거 너무 넣었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션 페인팅을 띈다면 뒤편에도 똑같이 앞면처럼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저기에서 가져온 거 있잖아요. 저기 맥스에서 가져온 거, 그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얘를 멀티플라이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깊이감을 더해줄 수 있어요. 오브젝트에,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깊이감을 더해줬다면 이후에는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얘를 이제 더해줍니다. 밑으로 펑션에서 머지 레이어 다운을 해서 밑으로 더해준 다음에, 내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는 피부톤으로 정할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카락으로 정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색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막 선택해가지고 머리카락 구간을 막 이렇게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막 그려줘.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구간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걸 크게 그려줍니다. 크게 하드 이것도 좀 해가지고 작업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그려주고, 바디 포인터에 이제 특수한 기능들 중 무엇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레이어를 이렇게 칠해놨어요. 이렇게 기왕에 그리는 거 눈도 그려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레이어 위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셀렉션 프롬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구간만 이렇게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클릭을 하면, 자, 컨트롤 Z, 우클릭을 하면 여기 메뉴에 셀렉션 프롬 레이어라고 있어요. 자, 이걸 텍스처로 가져와서 밑에 있는 레이어에서 이거를 레이어를 한 장 더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구나. 이 레이어를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걸 위로 올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더해주면은 여기만 요렇게 레이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크가 걸려가지고. 또는 얘네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뉴 레이어 세트라고 해서 폴더를 만들 수 있거든.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레이어도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 레이어도 클릭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 밑에다가 레이어 세트 위에서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걸어주면 마스크가 걸리면서 이 안에 있는 애들만 보여지게 돼요. 근데 지금 위에서 이렇게 덮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얘를 이제 레이어 옵션을 변경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준다면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럼 이게 딱히 다른 걸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편집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레이어를 위에다 새로 만들고 작업을 한다면 밖으로 안 나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을 매우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제대로 지정만 해놓으면. 아마 지금 옷을 여러 겹 만들거나 벨트가 여러 개 있거나 하는 그런 학생분들은 작업하면서 그림자 겹쳐가지고 진짜 짜증이 계속 날 수도 있거든. 그때는 요런 방식으로 이거를 나눠 놓으면 작업을 매우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겠죠? 예, 그게 이제 바디 페인터에서의 기능 설명이었고요. 대략적으로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